2021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에서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을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기속배분이 유의해주세요. 네, 내일이죠. 내일입니다. 네. 10시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온라인 세미나 5차 진행해놨는데 네. 또 이 라인업이 빵빵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렇습니다. 파고. 예.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미나의 흥행은 네. 그분께 달렸다. 라고 말씀드리고. 너무 무게를 실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사실은 이제 뭐 네. 지금 시장이 어려우니까 많이 들으시겠습니까? 근데 네. 여러분들 이럴 때말로 공부가 필요하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청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 영상 하단이나 커뮤니티 게시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제가 또 어제 컨펌을 좀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승인 받았습니다. 제 컨텐츠. 이 내용들이 이번 주에 가장 핫하고 가장 궁금한 내용들로만 잘 구성을 해주셔서 오늘 내용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뭐 하여간 편집장님 그 방향 제시하는 대로 제가 데스킹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이제 1분기 실적 좀 모아갖고 네. 성적표. 근데 이제 지난 분기는 전반적으로 제가 미국 기업 성적을 A- 정도 줬는데 네. 지금 뭐 2분기 지금 이제 현재 진행되는 1분기 실적이 뭐 한 7-80% 지금 예상보다는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괜찮아요. 근데 지난 분기보다는 조금 모멘텀이 꺾여서 한 B+. 많이 예. 그래서 뭐 플러스. 괜찮습니다. B+면 B+ 받고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싫어하는 학생도 A는 있죠.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랑 테슬라 실적을 준비했는데 네. 뭐 이미 많이 여러분들이 얘기하셔서 좀 더 저는 좀 깊이 있는 질적인 부분, 특히 이제 넷플릭스 관련돼서는 약간 경영진의 그 안일함, 회의감을 제가 좀 질책하고 싶고 네. 미국 월가의 그 격언이 있습니다. 분기 실적이나 이러한 미래 가이던스를 줄 때는 under promise, over deliver. 네. 그러니까 약속은 좀 작게 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실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지금 넷플릭스는 2분기 연속 over promise, under deliver 해서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P&G 1분기는 결국 프라이싱 파워, 가격 정가력이 있는 회사는 이런 실적을 나타낼 수 있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드디어 구독자 3만 돌파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네. 아니 컨텐츠의 깊이가 남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제가 게스트 모시는데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공을 들이는데 상당히 네.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올라간 것은 클라우드에서 이제 파생되는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 관련된 얘기를 저랑 이제 같이 아는 지인이기도 한데 전 구글 코리아의 그 클라우드 부분 거의 뭐 헤드 같은 네. 역할을 하는 임원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AWS, 뭐 구글 클라우드 얘기도 많이 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성장하는 게 SaaS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장기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게 뭐 스노우플레이크, 네. 스트라이프는 상장은 안 돼 있고 트레이드 데스크 뭐 이런 종목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공부하기에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고 네.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 날 그 다음 주에 보통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재미있는 교수님을 모셨어요. 파이어족이라고 50억 버셨어요. 교수직을 작년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투자로 50억을 벌어서 근데 이번에 투자 비법은 20-20 룰. 매출액하고 이익이 20%씩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만 투자를 합니다. 또 이분은 테슬라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너무 높은 성장을 해서 네. 그것이 오히려 또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독특한 얘기가
하고 이제 보유 종목 대부분 미국 주식입니다. 네. 국내에는 이런 조건을 맞추는 기업이 없어서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이제 이분 영상을 올라갑니다. 좀 기대가 똑똑하시죠, 되게. 기대가 되네요. 그런데요. 최성락 교수님의 50억 벌어 교수직도 던진 최성락 투자법. 그러니까. 혹하는데요? 그러니까요. 50억 어떻게 보는지. 네, 다음 주에 업로드 된다고 하니까 아직 네.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남의 좋은 주식 연구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의 그 성적표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네. 화면 보시면 이제 금융주는 이제 우리 지난주에 실적이 발표가 됐고 네. 이번 주에 실적 발표된 회사는 제가 이제 밑줄을 그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A 플러스, 역시 이제 A0에서 A 플러스 고민했는데 제일 높은 학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주 발표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일 좋았고 네. A 마이너스, P&G도 A 마이너스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제가 처음으로 D 학점을 그래도 뭐 권총 차지는 않았습니다. F가 F는 아닌데 아니고 어딥니까? 넷플릭스. 근데 경영진을 저는 질책하고 싶어요. 경쟁이 심화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네.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넷플릭스 얘기부터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 리드 해스팅이라고 이제 창업한 분이 저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1960년생인데 네. 되게 노련한 경영자고 이제 제가 요 책을 갖고 왔는데 저는 이제 기업이나 경영자 관련된 그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네. 진짜 그 산전수전 겪으면서 넷플릭스를 만들고 처음에는 그 비디오 대여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재미있는 것은 요즘 월가에서 제일 잘 나가는 팔로잉이 많은 빌 액만이 금년 1월에 11억 달러 포지션을 전격적으로 취하고 손절. 두세 달 만에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서 한 5천억을 손해를 받고 근데 이분의 커멘트를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데 We have lost confidence. 우리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다. 무엇에 대해서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여전히 괜찮은데 앞으로 이 회사의 이익이나 현금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나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근데 되게 투자라는 것은 전망이 어렵고 그러한 그 자신감이 상실되면 되게 투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손절매였고 이거 어떻게 보면 월가의 테슬라 실적만큼 화제였습니다 이번에. 넷플릭스를 사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왜냐하면 네, 넷플릭스를 네. 워낙에 좋아하는 분들은 엄청 많았죠. 엄청 컨텐츠를 많이 네. 보고 계신데 오징어 게임 이후로도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라는 컨텐츠 안에 실제 내부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잖아요. 이 빌 에크먼의 그런 선택의 뭔가 요인 중에 하나도 그런 콘텐츠에 대한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베팅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컨텐츠에 대해서도 이제 저도 100% 동감하는 게 여기 이제 보면 네. 작년에 오징어 게임 다음에 네. 지금 우리 학교는 여기 그 좀비 영화죠. 재밌게 봤는데 그렇죠. 25, 21 같은 경우는 이건 TVN 건데 이제 방영은 그 넷플릭스에서 많이 했죠. 네. 근데 이 회사가 매출액이 한 300억 달러 되는데 170억 달러를 작년에 컨텐츠에 했는데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한국 콘텐츠가 세계에서 1, 2위면 나머지 콘텐츠는 돈을 도대체 어디에 썼느냐.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 콘텐츠는 도대체 뭐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스럽지만 객관적으로 테슬라 주주나 미국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나머지 20조 원은 어디다 투자를 했길래 도대체 한국 콘텐츠가 1, 2위를 하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 관련돼서는 그 비용도 축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너무 경비 맛있더라고요. 집행의 효율화도 해야 되고 결국 이 부분은 그 미국의 격언 아까 말씀드린 under promise over deliver 해라. 그래서 이제 경영진이 이건 되게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내부자들은 안 좋은 실적에 대해서 그 미리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숨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월가는 그러한 안 좋은 정보는 밀지감치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그 가입자가 감소할 거라고 미리 귀뜸을 좀 줬으면 주가는 그동안 조정을 받았겠지만 하루에 35%가 폭락하는 그런 일은 발생을 안 했겠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월가에서 가장 금기 사항이고 특히 2분기를 계속 미스하면 거의
아웃입니다. 시장의 신뢰를 잃는 건데 그래서 오늘도 아마 주가가 3%인가 4% 추가로 하락했죠. 그래서 결국 이 부분도 그 넷플릭스의 이사회가 물론 그 리드 헤스팅이 창업자지만 불러다가 질책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그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체할 필요도 있죠. 왜냐하면 창업자라도 항상 아웃시킬 수 있는 게 미국의 이사회니까. 예. 근데 넷플릭스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 매출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결코 나쁘지 않다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20% 됐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신규 가입자 수에 대해서 워낙에 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하락했고 그리고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 보니까 회계 쪽이 보수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좀 낙관적으로 좀 운영을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그동안도 지적은 돼 왔는데 뭐 20조 원의 컨텐츠를 지출하면 그것을 원래 다 그 해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이연자산화 시켜서 그 대차제조표에 잡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그 대차제조표를 보면 그 3월 기준으로 총 자산이 한 450억 달러 되는데 이 중에 310억 달러가 컨텐츠 자산이에요. 네. 원래 보수적으로는 비용을 다 떨어야 되거든요. R&D도 우리 미국 갭에서는 다 그해 비용을 실현하는데 그래서 비용을 늦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익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시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저희가 조금 유의할 필요는 있다. 예. 그럼 교수님 혹시 이게 예전에 한번 GE도 여러 번 실적 전망을 좀 틀렸잖아요. 그렇죠. 상당 기간 동안 휴증이 있었는데 그럼 넷플릭스도 이번에 이렇게 틀린 거에 대해서 조금 부침이 좀 더 길어질까요? 하락이? 뭐 변동성은 계속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헤지펀드의 그 숏셀링 포지션이 많지는 않아요. 아마 그냥 않더라고요. 들고 있던 분들이 정리한 것 같은데 뭐 시가총액이 여기서보다도 많이 떨어지면 또 큰 빅테크 같은 데가 M&A 할 가능성이 또 있지 않나. 미국은 항상 딜이 되는 그렇죠. 딜이죠. 나라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또 재미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조그만 비용 관련돼서 좀 그 효율성도 높이고 일단 예산 자체도 좀 축소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오징어 게임이 엄청나게 넷플릭스를 작년에 좀 흥행을 그렇습니다. 만든 그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시즌 2가 나온다고는 해요. 언제입니까? 근데 그게 뭐 지금 제가 연도는 못 찾았는데 뭐 당장 내년이 아니고 꽤 몇 년 걸리고 시즌 2에는 또 뭐 이병헌 씨도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감독이 했는데 이게 또 컨텐츠 하나가 또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그렇다고 오징어 게임 시즌 2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그렇죠. 노릇이고 지루하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교수님 이거를 이제 누군가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손실이 이미 제가 봤을 때 한 40~50% 넘게 났을 것 같거든요. 뭐 이전에 작년에 매수한 분은 매수했다면. 그렇겠죠. 네. 예. 뭐 어떻게 해야 현명한 걸까요? 비길 에크만 전망이 워낙 불확실하지만 이미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서 네. 지금은 제 생각에 손절매하는 것보다는 의미가 그냥 조금 없다. 견디시는 게 낫지 않나. 오히려 좀 반등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근데 부디. 뭐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우울한 넷플릭스 예, 이야기 예. 나눠봤고요. 테슬라 A 플러스 받은 테슬라 얘기해 볼게요. 제가 뭐 지난 두 분기 동안 A 플러스는 거의 처음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분기 F를 A 제로를 줬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만큼 좋은 실적인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캐시 우드가 얼마 전에 목표 주가를 2026년에 4,600달러로 올렸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터무니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한 2,000달러는 좀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논리를 좀 다시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BMW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프리미엄 자동차를 만드는데 여기가 영업이익률이 한 9% 정도 됩니다. 근데 테슬라가 영업이익률을 더 이번에 확대시켜서 19%. 뭐 거의 뭐 전무후무한 자동차. 그러니까 유일하게 20%가 넘는 데는 페라리인데 페라리는 자동차 한 대당 가격이 한 3억 5억씩 하죠. 그쵸. 여기는 지금 평균 자동차 단가가 지난 분기를 보면 5만 2천 달러, 한 6천만 원 좀 넘는데 현대차가 지난 분기 좋았는데 6%였습니다. 그거에 한 3배쯤 되죠. 그러니까 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얼만큼 뛰어낸지를 보여주고 차값은 계속 올리면서 자동차 한 대당 제조 원가는 여기 보시다시피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2018년에 적자 날 때만 해도 제조 원가가 한 대당 한 7만 불이 넘었는데 지금 한 4만 달러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렇게 원가가 올라갔는데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규모의 경제, 오퍼레이팅 레버리지, 그다음에 이제 계속 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보면 공급자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 3분 정도 했어요. 감사하다고요? 그래서 서플라이어에 대한 칭찬.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가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얘기도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최근에 가격을 많이 올린 것은 지금 그 차 배달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요즘은 한 8, 9개월 기다려야 되는데 연말이나 내년 초에 차 배달 받을 사람은 우리가 그때 제조하면 지금보다 원가가 더 올라갈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미리 반영을 해서 그 자동차 값을 미리 올린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해달라. 우리는 충분한 논리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이분이 실제 말은 약간 좀 더듬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회사의 장점이 여기도 보면 이제 모델 3가 왼쪽이고 여기 이제 차 버디를 만드는데 171개 부품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것을 단순화해서 모델 Y는 2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자동차 부품 회사 그 오너가 있는데 그 제가 유튜브를 그 테슬라 걸 보여줬더니 너무 이거 대단한 거라고. 이게 철강으로 못 하는데 다른 그 합금 갖고 이렇게 할 텐데 이게 대단한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그럼 내구성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 내구성. 그러니까 내구성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계속 그 공정의 개선 이제 이런 걸 해서 그 원가를 낮추는 노력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가 텍사스 공장이 뭐 한 2, 3주 전에 이제 그 가동을 시작했죠. 근데 모델 Y의 4680 그 거리가 주행 거리가 긴 배터리를 장착해서 뭐 대량 생산은 아니지만 이제 생산을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캐시 우드가 이제 4,600달러는 좀 본인의 희망사항이고 이제 본인이 생각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다 맞추면 4,600달러라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이제 로봇 택시인데 엄청 기대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이제 가봐야지 알겠죠. 되게 여러 가지 뭐 회사만 준비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앞으로 5년 동안 매출이 연 50%씩 성장하고 그래서 2026년에 760만 대를 생산하면 지금 도요타 뭐 volkswagen만큼 한 자동차로 이제 생산을 하는 거니까 대단합니다. 그때 되면 전 세계에서 1, 2등 하는 자동차 메이커가 될 거예요. 생산 규모로. 그리고 순이익률을 20%를 가정을 하면 지금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퍼가 한 7, 80배인데 5년 후가 되면 퍼가 낮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애플의 퍼가 지금 27배인데 그거보다 좀 낮은 25배를 가정하면 시총이 한 2조 달러쯤 되는데 그러면 주가가 한 2,000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0달러에서 2,000달러면 복리로 매년 15%씩 올라가는 거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히 훌륭한데 4,600달러는 제가 뭐 그 캐시 우드 별로 안 좋아하지만 조금 좀 과장된 그런 전망이 아닌가. 근데 뭐 이렇게만 나와도 상당히 훌륭하다. 자, 2,000달러면 지금 대비해서 2배입니다. 2배죠. 2026년 금방 옵니다. 갑자기 오죠. 테슬라를 개별주 정말 제가 안 사잖아요.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도 리스크는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그 종목을 우리가 볼 때 이제 리스크를 알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여전히 주가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주가 변동성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최대 생산 기지이자 이제 그 뭐 주요 시장이니까 이제 그 리스크. 미국 기업들이 항상 이 리스크가 있습니다. 애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토파일럿 관련된 미국 감독 당국의 규제 리스크. 그다음에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위터에 전념을 하시면, 근데 뭐 이분 워낙 능력이 뛰어나서 영향은 없겠지만 그 전임 지금은 이제 100% 그 소속된 테슬라의 CEO인데 뭐 사퇴한다는 얘기도 본인이 좀 그런 언지를 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이 결국 자동차를 전 한다고 보는데 당장 리스크는 아니지만 그런 리스크, 그런 뉴스가 나오면 생산은 10년 후에 돼도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자. 이 리스크를 아무리 말씀드려도 우리 또 테슬라의 주주분들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중심을 딱 잡을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좋은 이야기를 쭉 나눠봤어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요거
종목을 10개 제시해 주신 거를 또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를 나눠서 보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11월에 네. 이제 2030년까지 들고 갈 만한 점잖은 장기 성장성이 높은 10대 종목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제일 먼저 꼽았던 게 P&G고 제가 이제 P&G 말씀드리고 싶고 그때 뭐 테슬라, 애플, 아마존, 이제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 제가 넣었는데 허쉬도 너무 좋아요. 주가가. 허쉬도 뭐 주가가 뭐 엄청나게 지금 네.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네. 프라이싱 파워, 가격 전가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P&G 실적이 발표됐는데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연 10% 증가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매출량, 그 볼륨의 증가가 3%, 가격 상승분이 5%, 그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부분이 2%. 그래서 이 회사는 만드는 제품이 뭐 치약, 칫솔 아니면 세정제건 다 그 독보적인 입지에 있고 꼭 생필품들이니까 가격 전가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뭐 P&G, 존슨앤존슨, 뭐 허쉬, 월마트 이런 주가들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그다음에 이번 콜에 보면 경영진이 앞으로도 금년에 여러 제품들이 계속 가격 인상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뭐 상당히 괜찮은 실적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은 이렇게 뭐 저렴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1년 예상치를 보면 퍼가 한 27배 되니까 작년에 저희가 얘기했을 때 한 23, 4배였는데 이익도 늘어나지만 이제 주가가 더 올라서 퍼가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갔습니다. 예. 네. 주가를 보면은 장기 차트 그러니까 상장 이후의 차트를 보면은 최근 한 10년 사이에 가장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네. 이 회사는 과거 5년, 10년, 30년을 봐도 네. 주가가 거의 연 한 10% 올랐어요. 물론 이제 20% 오른 해도 있고 안 오른 해도 있지만 되게 진짜 안정적인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배당은 한 2, 3%씩 주니까 뭐 그 P&G, 뭐 헐시 이런 데가 진짜 효자 같은 그쵸. 주식이고 뭐 그냥 오래 들고 있으면 믿을만하다.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만 있는 그런 진짜 좋은 기업이라고 보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 이렇게 뭐 생필품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P&G가 엄청 많거든요. 많죠. 많은데 네. 이제 뭐 샴푸 가격을 10,000원 하다가 한 11,800원 올린다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올랐구나 하고서 그냥 쓰는 거죠. 쓰죠. 그럼. 근데 그런 제품들이 워낙에 이 기업의 실적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도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안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P&G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연세대학교 국제화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